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는 면제 혹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관세 완화 기대감에 테슬라의 주가는 12% 가까이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급등에도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우려는 일부 완화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는 관망세가 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체가 원화 약세를 야기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450원 선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28년까지 진행할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로 연 120만 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으로 증시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주들과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오늘도 시장이 전일 미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좀 반등세를 보여주나 싶다가도 장 막판까지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시들시들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도 우리가 또 수익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 50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 두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도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보면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 정말 지겹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당분간은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철저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전략을 세워보려고 했더니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해답들 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안에서 대표님의 공략주에 대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 정확한 자세한 정보들로 받아가시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의 시장 분위기 같이 대표님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헤드라인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봤더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껏 공포감을 조성해놓고 당근을 쥐어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일부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덕분에 뉴욕 증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러다 또 4월이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 말이 바뀌는 건 아닐까 조금 불안감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4월인데 그렇죠. 또 한 번 긴장감을 줄지 어쩔지는 이제 또 트럼프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것을 이제 협상의 카드로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급반등을 보이기도 하는 양상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밤에는 또 이제 일부 완화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워낙 많이 빠졌던 탓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측면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워낙 하락이 깊었던 탓에 네. 한 번에 다 올려주지는 못할 것으로 맞아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그리고 완전히 4월 2일이 지나고 나서 또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전일 미증시가 오랜만에 또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했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하셨겠지만 같아요. 사실 이제 미증시보다도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일단 환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피크를 찍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결정이 난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장중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돌아오게 만들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탈되는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가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안 그래도 거래 대금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정말 힘없이 질질 흘러내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좀 담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또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 장중에 좀 포착이 됐었는데 장 막판 갈수록 다시 개인도 이제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일부 투매 물량까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하는 그 난이도는 훨씬 더 높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니까 같이 또 화이팅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의 내용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공부해봐야 되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얘기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밤사이 급등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또 보란 듯이 예상을 비껴간 게 국내 증시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스텝을 조금 나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맞아요.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선고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좀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외국인까지 이제 같이 자금을 비중을 줄여가는 흐름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그리고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비중을 줄여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율도 지금 이제 피크를 찍으러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드라마틱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그쵸. 힘든 국면입니다. 아무래도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지금 뭐 장기화시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낮아질 수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하락의 큰 원인인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이벤트들을 좀 일단 지나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오늘도 네. 이제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만 된다면 또 단기적으로 또 급반등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매물들을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또 탄력 있게 올라가주는 종목들, 섹터들은 어떤 종목인지 요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를 놓고서는 국내외로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지켜봤을 때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긴 터널을 지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불빛이
반드시 나오는 법이죠. 불확실성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 스텝 주식광장 안에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런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으신지 이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국내 증시의 약세 속에서도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을 향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영향이었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늘어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예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를 현대차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미국 내로 들어와서 장사해라라는 그렇죠. 얘기였는데 말을 잘 들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210억 달러 규모라고 하면은 30조 원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고 현대차에서도 거의 이례적인 투자 금액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소식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또 큰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갭 띄워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네. 시장이 빠지면서 거의 이제 또 장대 음봉으로 마감한 경우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보여준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 조금 더 모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오늘 이제 좀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충분히 이제 이런 재료를 호재로 작용을 한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실적과도 좀 연관되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이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부품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 제가 뒤쪽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는 그래도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힘이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다시 흘러내린 종목들도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지금 바로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밀착 종목 저희가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님의 방송 공략주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이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더 길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한 점들도 이 안에서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가져갈 수 있는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중에는 그때그때 공략해볼 단기 공략주들이 대표님 눈에 딱 띄기 마련이겠죠. 이런 종목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방송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두 가지
가지가 모두 다 이 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신테카바이오 가장 최근에 전략을 제시해 주신 종목이죠. 3월 18일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13% 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CNG 하이테크는 3월 11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죠. RS 오토메이션과 같이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인데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짠 것처럼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7% 넘게, RS 오토메이션은 17%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포스코 스틸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에 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장중에 제공됐던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이 종목 공략해보기에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이런 전략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27% 넘게 올랐습니다. 3월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방송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통신망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표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안에서 나는 개인 투자자로서 전략을 하나도 못 세우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같이 접근을 해봤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차곡차곡 수익 종목을 쌓아주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식광장으로 함께하는 날은 사실 오늘이 처음인데 이거 비밀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의 주식광장이 오늘이 또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나오는데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한 종목씩 이상은 수익 리뷰를 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일단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면 손절가를 터치하고 바로 뭐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냥 뭐 한 단순의 손절가를 터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대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만큼 시장이 힘이 없고 약하다라는 말이죠. 네, 그런 시장 상황 안에서도 조금 잘 버텨주는 시장을 그래도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로봇과 같은 그 테크 기업들, 테크 종목들의 지금 이제 하락세 그리고 이제 좀 부진을 좀 놓고 봤을 때 그나마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게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신약 개발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고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18일에 생방송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갔고 다음날 시초가 공략했을 시에 오늘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13%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이때 당시에 이제 21선을 또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또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대부분 이렇게 끝났어요.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 그냥 윗꼬리도 아니고 긴 윗꼬리를 달면서 좀 조정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7,350원 부근까지 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가격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 1차 목표가 이제 8,500원 부근이었어요. 한 20원 정도 조금 안 닿게 오늘 슈팅이 나와줬는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하단에 있는 이 6,500원 라인을 또 이탈을 크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 좀 박스권 횡보하다가 다시금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지금 시장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 안에서 그래도 시장을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신테카 바이오를 함께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뒤쪽에서 두 번째 오늘 불수급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종목이니까 시장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불수급 포착 종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직전 방송이었죠.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신테카 바이오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밀착 종목으로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GTC 2025에 대한 일정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 기대감까지 확실하게 짚어주시면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슈팅을 바로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루 대표님이실 것 같습니다. 다 3월 18일에 말씀을 해주시고서 바로 슈팅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 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 바이오의 슈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 그 안에서도 확실한 타점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신테카 바이오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의 포착 종목까지도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루 대표님 하면 불수급 포착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슈와 더불어서도 잘 살펴주시지만 기술적인 접근까지도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불수급 포착기가 도대체 뭐냐, 이 안에서 어떻게 종목을 찾아낸다는 거냐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인 접근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오늘의 포착 종목,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스캔해서 미리 들어와 계시면서 생방송 중에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전략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기 전에 일단은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건지부터 만나봐야겠죠. 자, 불수급 포착기 여태까지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굴러가는 아이일까요? 어떻게 굴러가는 아이냐면 일단 불수급 포착기 말 그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이탈되지 않는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장 안에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별하는 게 까다롭고 선별을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단기간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수급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불수급 포착기는 이미 들어와 준 수급이 일단 이탈되지 않았다.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가격 조정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하고 있던 지지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여부를 좀 같이 포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불수급 포착기가 언제 포착이 됐고 타점은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이제 예시 종목으로 한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18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도 워낙 고점이었어요. 작년 6월 달에 뭐 5만 원 하던 주가가 뭐 8만 원, 9만 원 선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30%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의 차트를 보면서 어디서 좀 포착이 되고 어디가 지지 그리고 어디가 매수 타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된 부분들은 60분봉, 1시간 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순간들이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자, 근데 포착이 되는 순간에는 주가가 올라요. 막 오르고 있을 때라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따라잡기보다는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지지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 색깔 불수급 포착기 포착이 된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캔들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횡보하고 이미 들어왔지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이런 자리들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불수급 포착기 포착이 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하단에 이런 지지선,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불수급 포착기 포착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하단을 이탈을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이런 지지선,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딱 받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이 메커니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한 다음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오늘 거의 이제 9%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방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들어와준 수급 이런 수급들이 아예 다 이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도 현대 로템과 같은 종목도 이 하단 부근에 이런 이동평균선 지금 보시면 한 10만 원 선이 되겠네요.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의 맥점 그리고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앞에서 수익 리뷰했던 신테카 바이오 역시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60분 봉상에서 체크를 해보면 포착이 된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이 하단의 이평선의 지지를 받거나 일정한 가격 라인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이런 지지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이후에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오늘 같은 경우 슈팅이 나와줬지만 또 음봉이 쭉 나와주면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이제 크게 동반된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받쳐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 좀 돌파할 가능성 있는 탄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두 가지의 종목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이 불수급 포착기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직 이탈이 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잘 버텨주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종목은 오늘 바로 이 시간 실시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식광장이 또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니만큼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시간 내에 들어오셔야지 실시간으로 확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자세한 힌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검색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에는 정말 많고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시장의 관심을 정확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을 불수급 포착기가 1차적으로 선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실 하루 대표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1차적으로 선별이 된 종목 가운데에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가지는 않는지, 이탈되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서 2차적으로 선별을 하시는 게 바로 하루 대표님이십니다. 2차 필터링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2차적인 필터링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대표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선별을 해서 가져오시는 게 방송에서 공개되는 오늘의 포착 종목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볼 예정인데요. 방송에서는 사업적인 내용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 불수급 포착기에 어떻게 포착이 됐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중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종목 정확한 정보로 받아가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미리 들어와 있으시면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불수급 포착 종목 정확한 정보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한번 만나봐야겠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바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찾기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좀 선별이 된 종목일까요? 일단은 재료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군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네요. 지금 시장에서도 가장 또 관심을 받고 있는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에 대해서 또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항상 이제 봄이 될 쯤에 굉장히 또 많은 학회들이 있는데 개별 이슈로 올라가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슈가 지나고 나면 또 재료 소멸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고 상향, 우상향 해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이런 이제 시점, 일정과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봤을 때 충분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일정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기대감을 10분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과연 그 다음에 세론이 나올지언정 그 전까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오늘의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안에서 어떤 재료를 품고 있는 종목일까요? 자, 일단 오늘의 포착된 종목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안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유한양행과 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그 종목이구나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유한양행의 그 폐암 치료제 랭라자가 현재 유럽과 미국, 캐나다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FDA 허가를 받았죠. 작년에 FDA 허가를 받으면서 또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사의 자회사에서 개발한 후보 물질을 유한양행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정부 연구 개발을 지원을 거쳐서 사업화에 좀 성공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만약에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이제 수익금이 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도 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흐름을 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열티에 대한 이런 분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또 움직여주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폐암 학회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두시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종목이 자회사에 대한 내용들, 자회사 이제 상장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투매가 나왔어요. 근데 좀 과도한 매도가 아닌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인식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다지고 저점이 좀 높아지면서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 매출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봤을 때 여전히 좀 고평가된 부분들은 아니다. 여전히 주가는 그것을 이제 아직 다 반영을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31,000원, 31,3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전고 라인까지는 이제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제 지금 바닥 구간이거든요.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이제 한 번 턴, 두 번 턴 해가지고 저점이 두 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60분 봉상 안에서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들어온 수급이 이탈되지 않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이 하단 부근 이제 3만 원에서 3만 500원 부근 그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점이 높아지는 와중에서의 그 바닥 구간에 와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너무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이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지금 시장이 사실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이제 버티는 종목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하락 종목이 전체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 대비 2배 이상 많았던 하락장이었거든요.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5%, 6% 빠진 종목들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빠진 종목들도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다면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생방송 중에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바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수급 포착기에 따끈따끈하게 포착된 오늘의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안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랭라자를 떠올렸을 때 수의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폐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이와 관련한 완치 소식까지 나타났죠.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회사 상장 이슈로 투매가 나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는 점이겠죠.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불수급 포착기 안에서는 골드라인이 굵직하게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대표님의 2차 필터링을 거칠 수 있었죠. 들어오는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은 없고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바로 공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골드라인,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슈팅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린다. 자, 지금부터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 전략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 텍스트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0초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는 팍스통신망 안에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텍스트로 공개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만나본 종목이고요. 그 안에서 워낙 널뛰기를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으면서 대표님의 2차 필터링까지 거친 종목, 오늘의 포착 종목이어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포착 종목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가 무려 랭라자고요.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랭라자죠. 그리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데다가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사실 이 랭라자 하면은 유한양행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유한양행도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이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는 조금 비싸잖아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유한양행도 정말 저는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좀 변동성 때문에 아쉽게 좀 이제 하방의 흐름도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또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포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공개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을 켜셔서 내가 한 발 늦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여러분이 놓치셨을 자세한 전략들 다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이라도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략주 모두 다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 불수급 포착기는 이제 뒤로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슈다 보니까 이슈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면서 그 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같이 한번 찾아봐야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헤드라인에서 앞서서도 만나봤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해서 호재가 굉장히 굵직하게 나왔죠. 2028년까지 향후 한 4년 동안 역대급의 투자 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그리고 철강 등의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세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증시의 관련주로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 하위단에 있는 부품주들까지도 좀 줄줄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완성차 업체랑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 좀 만성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근데 항상 저평가라는 얘기만 들릴까요? 언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또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 자동차 부품주들이 PBR이 1이 안 돼요. 네.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또 자사주 매입을 하고 또 배당을 확대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데 비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 주목받지 못해서 저평가적인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해주는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 조금 시장이 돌아와주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조금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만성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갔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 탄력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보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1조 원가량의 투자는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반갑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기업이 얼마나 또 반갑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세에 대한 내용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 좀 벗어난 섹터가 바로 이 자동차 섹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렇게 흉흉하고 어려울 때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오늘은 분명히 조금 시세가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자동차가 아예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동차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좀 그 안에서도 미국향 매출이 좀 많이 잡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2차 전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쵸. 그 단까지는 간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좀 끊어내는 정도의 단기 반등 정도 우리가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안에서는 꼭 단기적인 반등만을 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요즘 시장이 사실 방망이를 길게 잡으면 손해보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단기적으로 오늘 테마 다르고 내일 주도 테마 다르고 사실 맞아요. 주도 테마조차 없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우리가 조금씩 수익을 챙겨놓고 기회를 좀 엿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면 저점을 다졌다. 앞으로 뭐 상승 추세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다 버텨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들 그게 다 버텨진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이제 좀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인 섹터에서 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되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그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워낙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도 맞아요. 역시나 좀 길게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8년 그때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지금 지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8년 전의 지수가 지금과 똑같다라는 것은 네.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넓게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다 버텨내진 못하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보신 다음에 비중을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되는 시장은 당연히 온다.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놓고 10년 동안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으실 분이 아니라면 지금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방망이를 짧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굵직한 호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당연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일단은 시장 안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관련주들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슈로 그래도 조금의 움직임을 보였던 관련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봐야겠죠. 현대차를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그 갭을 다 메꾸진 않았지만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에 한 7%, 8%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들이 들어와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 우하향을 해왔어요. 거의 1년 가까이의 하락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앞전에 있는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는 이런 매물대
매물벽에서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온 것인데 요걸 이제 뚫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시장이 조금 더 좋아야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배당 주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 24만 원, 25만 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자동차 부품주들을 또 같이 봐줘야 되는데 역시나 현대차처럼 완성차 업체랑 흐름을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먼저 움직여줬던 종목들.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 역시나 미국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가장 먼저 탄력 있게 움직여줬습니다. 이 SL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2월에 현대차랑 GM의 합작 소식으로 인해서 또 가장 크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얘가 가장 또 눈에 두드러지게 올랐냐라고 하면은 미국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미국 비중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 시세를 이어받았고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에 갭상승 6% 넘게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일단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요 상단에 일단은 이제 매물들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보다는 훨씬 확실하게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비중, 미국 투자에 대한 그 버프를 가장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 괜찮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줬던 SL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오늘 좋게 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뒤쪽에서 소개해드릴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이 SL만큼이나 또 탄력 있게 움직여줄 가능성 있는 종목이니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에 관련된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관련주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확실히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이런 업체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대표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혼자서는 이슈만 볼 줄 알았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의 시황적인 흐름부터 그와 관련된 관련주까지 분석해서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팍스 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힘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밀착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 종목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선별이 됐을까요? 일단 오늘의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의 버프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섹터와 관련된 또 밀접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량의 제동, 조향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GM이라든지 포드, 그다음에 이제 중국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굉장히 고객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고 역시나 미국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런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차로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또 플러스를 줄 수 있을 만한 이 종목에 대한 재료가 되겠죠.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력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천천히 이제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 출발을 해서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자리가 매력적인 투자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갭을 다 메꾸지 않았고 이 안에서도 이제 저점 매수들이 좀 들어와 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4만 원대 라인을 굉장히 또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분할로 좀 접근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요 다시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역시나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되어야겠죠.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오늘 밤 10시 40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에 설명드렸던 제약바이오 한 종목 그리고 마지막 오늘 또 강하게 상승 출발했던 자동차 부품 한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모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 10시 40분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봤다시피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시장 여기저기에 뻗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로 수익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겪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봄직하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반등,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얻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통신망 안에서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그리고 불수구 포착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